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핀스토리. 핀스토리 숑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4년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됐다는 내용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부 작용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고 있는 이 정부 문건은 엊그제 발표한 특례 보금자리 종료 이후에 새롭게 개편될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정부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요건,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29일 날 종료 이후에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나온다. 정책 모기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소득에 제한이 있고 주택가격에 주택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혹은 싱글이면 나만의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경우, 다자녀의 경우,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편입된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에 한해서 소득의 상한을 신혼부부는 8,500,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한 분이면 8,000, 두 자녀면 9,000, 세 자녀 이상이면 1억 원까지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9억 원까지가 가능하고요.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일시적 이주택자로서 기존의 주택을 아직 매도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는데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에 주택이 한 채가 있을 때 이 주택을 2년에서 3년 왔다 갔다 계속 변경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이드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2022년까지 운영했던 보금자리론과 2024년 보금자리론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기준에는 부부 합산인데 기존에는 7천만 원이었고 개편 이후에도 똑같이 7천만 원 이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에게들은 소득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가격 6억은 동일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9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표를 여러분 캡처 하셔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하신 다음에 주택을 알아보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LTV를 따지게 되는데요. 주택 가격의 최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입니다. 단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인 경우에는 60%까지만 LTV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계산하는 DTI에 있어서는 60% 이나 규제 지역인 경우에 역시 마이너스 10%에서 5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대출 한도는 그럼 얼마가 최대가 되나요? 3억 6천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3억 6천만 원인데요. 다자녀이시거나 전세 사기이신 경우에는 4억 원까지 가능하고 이번에 특이하게도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4억 2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게 신혼부부의 경우에 소득의 한도는 늘려줬는데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셨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건으로는 대출의 한도는 3억 6천으로 동일하겠습니다. 만기에 있어서 만기가 종전에 50년 주담대를 출시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범으로 특례 보금자리와 정책 모기지가 거론이 됐었는데 2024년 버전에서도 이 보금자리로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50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특히 40년 만기까지는 39세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49세까지만 가능하고요. 50년 만기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만 34세이거나 혹은 내가 결혼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39세까지만 50년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0년이 되시는 분들은 이 50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금리는 최저 4.2에서 4.5%로 월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월 단위 조정이란 내가 신청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2월이다. 그럼 2월 달에 금리 조건이 나오고요. 3월 달에 신청했다. 그럼 3월 달에 금리가 나오는데 내가 대출 실행하는 날과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금리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게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출 신청할 때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2월에서 3월에서 걸치더라도 3월 달이 올랐지만 내가 신청을 2월에 했으면 2월에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는 4.2에서 4.5로 정해지는데 최대 100bp 즉 1%의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1% 우대 금리를
PA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이 있느냐는 옆에 제가 표로 정리해놨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로는 4.2에서 4.5로 가능하고 저소득 청년인 경우에는 0.1, 신혼가구 0.2, 이렇게 장애인이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구이신 경우에는 1%까지 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 미분양 물건, 녹색 건축물,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 0.2, 이렇게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니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5 내년까지 전액 면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1에서 1.4 정도 되는데요.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0.7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취약계층이라 함은 신용점수가 좀 낮으신 분이나 사회배려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취약계층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은요, 올해 2024 상반기 중에 금융위 금감원 주도로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 내용을 개편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하나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만 가지고 계시면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금자리론을 신청함에 있어서 내가 일반 가구인지, 신혼부부인지, 다자녀인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4가지 그룹으로 가구를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의 소득 한도 체크하세요. 일반은 7천, 신혼부부는 8,500입니다. 주택 가격은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모두 6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3억 6천, 다자녀 2명까지는 3억 6천으로 동일하고 세자녀는 4억인데 여기 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생애 최초 생초는 얼마였어요? 4.2억이었습니다. 4.2억이었고요. LTV는 70% 이나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10% 감액해서 60%였습니다. 이 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운영하였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규제 지역이어도 마이너스 10%인 LTV 감액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2024 보금자리론에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수요 관련해서 우대 혜택이 있는 것들은 1월 30일 이후에 세부 요건이 나오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월 29일까지 2024 특례 보금자리론은 종료가 되고, 오늘 말씀드렸던 2024 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30일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출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경험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더 세부적인 정보와 더 많은 정보는 제 핀스토리, 네이버 검색에서 숑군의 핀스토리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이란 타이틀로 블로그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웃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